안녕하세요. 엉투일기의 엉클 케빈입니다. 오늘은 책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송세영님의 당신의 투자는 틀렸다입니다. 저자 송세영님은 2001년 20살에 창업을 했다가 한계를 느꼈고 그때 나이와 상관없이 할 수 있는 주식 투자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2007년 교보증권에 입사해서 현재는 여의도 지점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투자 상담을 통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것을 사지 않는 것을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너무 일찍 매도하는 것을 후회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평생토록 투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 고민을 했고 결국 미국 상위 종목에 투자하는 지수 S&P 500에 투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까지는 투자는 매우 성공적이었고 지금 가지고 있는 주식은 대대손손 증여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책은 왜 우리가 자본가가 되어 주식 투자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왜 미국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왜 S&P 500인지, 그럼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를 꼼꼼한 자료를 통해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S&P 투자에 대한 여러 가지 염려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따져 나가면서 설명을 해줍니다. 특히 변동성은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언제 사야 되는지, 언제 팔아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미국 S&P 500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이거는 너무 단순하고 쉬워 보입니다. 그런데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현재 역사상 고점에 있는 이 지수에 내 재산의 50% 이상을 투자할 수 있느냐, 그리고 필연적으로 앞으로 겪게 되어 있는 30% 이상의 변동을 견딜 수 있겠냐, 그리고 그것을 1, 2년, 2, 3년이 아닌 평생 동안 그리고 자녀에게 추천할 수 있는 그런 투자 방법이냐. 사실 그래서 이 투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작은 돈으로 적립식 투자를 해보는 경험을 쌓아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아토미 님이 리뷰를 요청하신 12월 5일 출간된 뜨끈뜨끈한 책입니다.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책은 파트 7까지 정리가 되어 있고 먼저 파트 1, 2, 3, 4를 살펴보겠습니다. 파트 1은 자본가의 시대, 투자해야 생존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4차 산업혁명 이후 도입된 AI에 의해서 이미 사회 많은 곳에서 일자리는 줄어들고 생산성은 늘어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이 일은 지난 코로나를 통해서 더 가속돼 가고 있죠. 결국 기업은 이익이 증가하지만 개인들은 취업이 어려워지고 급여도 오르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결국 중산층의 몰락을 가지고 오게 되는데 결국 기업의 이익이 증가하는 것들은 모두 자본가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본가가 돼야 한다라는 것이죠. 현대 사회에서 좋은 점은 적은 돈으로도 우리가 자본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것은 주식에 투자해야 된다라는 결론입니다. 결국 요즘 현대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본가가 돼서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러면 어디에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냐 하는 문제가 남게 돼 있죠. 독과점 기업에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로컬한 독과점이 아니라 글로벌한 독과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에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테슬라, 뭐 구글, 뭐 이런 기업들이죠. 그리고 시스템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단지 어떤 기업이 50년 후에 남아있을 그럴 가능성은 없다는 거죠. 지금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이지만 50년 후에도 역시 그럴 것이냐 라는 부분은 모른다는 것이죠. 그렇다는 얘기는 글로벌 독과점 시스템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고, 그것은 미국이고, 미국에서도 그런 독과점 시스템을 모아놓은 그런 것이 S&P 500이다라는 것이죠. 결국 S&P 500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남게 되는데, 결국은 주식 숫자가 많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말은 사실은 두 가지 이야기가 있는 것이죠.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아서 몇 프로의 수익을 남겼느냐 하는 것은 실제로 자산 증식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100만 원을 투자를 해서 100%를 남기면 100만 원을 버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 인생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의미 있는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많은 수량을 투자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하면 수익률이 순간적으로 100%, 200% 얻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많은 부분을 투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재산의 50% 정도를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곳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런 곳에 많이 투자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냐?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오래 보유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워렌 버핏 이야기를 합니다. 10% 남짓의 수익률을 가지고 있지만 그는 엄청나게 긴 시간 동안 투자를 했기 때문에 세계에서 손꼽히는 부자가 됐고, 투자로 성공한 거의 유일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보다 투자 수익률이 높은 사람들은 많지만 그보다 오랜 기간 동안 투자했던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가 투자한 사람 중에 가장 부자가 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전 재산을 넣어도 되는 곳에 30년, 40년, 50년 동안 들고 가는 투자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는 데는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그래서 투자 철학이 장기 투자를 완성한다라는 이야기를 파트 6에 하고 있습니다. 먼저 파트 5를 살펴보면 복리의 힘으로 대대손손 증여하여라. 스케일을 뭐 투자를 1년 해서 뭐 몇십 프로 남기고 하는 것이 아니라 50년 동안 투자를 해서 30배를 남기는, 그래서 우리 가문의 자산을 늘리는 그런 원대한 목표와 스케일을 가지고 투자를 시작을 해보자 라는 제안인 것이고요.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인상 깊고 재미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대손손 증여를 하자. 30배 이익이 나는 경우에 해외에 투자하는 경우 22%의 세금을 내야 되는데 증여를 통해서 이 부분을 해소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 퇴직연금으로 퇴직 후 생활비로 투자를 해도 증여를 통해서 절세를 할 수 있다라는 팁은 아주 깨알같은 팁이었는데 저한테는 되게 재미있고 그리고 새로운 그런 관점이었습니다. 투자 철학이 장기 투자를 완성한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죠. 왜 미국에 투자를 해야 되고, 왜 S&P에 투자해야 되고, 왜 장기간 투자해야 되고, 그것을 저해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언제 투자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앞에 소개 부분에 동영상을 보면 강왕국님의 동영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S&P 500이나 나스닥 100에 적립식으로 장기 투자를 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가장 큰 위험성은 사실은 변동성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을 수십 년 동안 백테스트를 해보면 SPY 같은 경우에 실제로 50% 이상의 변동을 보입니다. 그때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견디느냐? 우리는 견딜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타이밍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가미를 해야 된다. 그래야 시장에 오래 살아남을 수 있다. 수익률이 아니라 살아남는 것, 손실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 하이투 강한국님의 관점입니다. 저도 사실은 그 부분에 동의를 하는데, 이 책에서 저자는 우리가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한국 원화 베이스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세계적인 위기가 발생했을 때 달러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환율이 올라서 이 부분을 커버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코로나인 경우에는 30% 정도의 변동성이 있었고, 그때 달러로 해지를 하는 경우에 8% 정도의 해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그전에는 훨씬 더 많은 포션으로 달러 해지가 됐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바로 달러 외환 스왑을 제한을 해서 환율 변동이 1,300원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점점 우리 환경이 바뀌는 것이죠. 달러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게 완벽한 해지는 되지 않고 있지만, 그 전에 2008년에 그 미국 무기직 금융 위기 때나 그 전에 그 한국의 IMF 때나 상당히 많은 해지를 해줬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 정리할 때 한번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터 하냐? 지금부터 해야 된다. 왜냐? 오랜 기간 동안 들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나이에 상관없다. 젊었을 때는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것이 좋다. 나이가 많아서 은퇴할 때가 돼도 대안이 없다. 가장 좋은 것은 S&P 500을 사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들이 실제로 파트 6, 7에 다소 반복적이긴 하지만 꼼꼼하게 데이터들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결론입니다. 사실은 증권사에 근무하시는 분이 이런 얘기 해도 되나? 하는 생각을 제일 처음에 했습니다. 왜냐하면 국내 증권사 계신 분이 국내 주식이 아니라 해외 주식을 해야 됩니다. 그게 유일한 답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 되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S&P 500이 답이다 라는 부분은 저도 강하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국내에서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 중에 해외 투자, 미국 투자를 하는 사람은 한 10%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점차 국내 주식 시장에 이슈를 하는 사람들이 많고 모두 떠나게 되면 한국 증시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한국 증시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처럼 퇴직연금을 해서 주식을 할 수 있게 해주고, 기타 투명성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제도적인 불법을 취하면 그 처벌을 강화하는 그런 류의 이야기들이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저로서는 이제 변동성 해지에 대한 부분을 달러로 충분한가라는 부분에 좀 의문이 있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S&P 500을 메인으로 투자를 하지만 해지를 하기 위해서 절대 모멘텀 같은 것들을 좀 검토를 해보고 일부 반영을 해보기도 하고, 특히 최근에는 이제 빅스를 이용을 해서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에서 일부 빅스를 통해서 현금화를 좀 빨리 가져가는 것을 좀 제안을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나 이런 시도는 사실은 저자의 관점에는 맞지 않지만
저로서는 이 정도까지는 좀 해야 되지 않을까. 50% 정도의 그 변동성은 사실은 일반 투자자로서는 감당하기가 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그리고 특히 절세 팁, 증여에 대한 부분은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연금 펀드나 IRP, ISA들을 통해서 꼼꼼하게 어떤 식으로 절세를 할 수 있고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세금 관련된 내용이나 하는 부분을 꼼꼼히 설명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아주 재밌고 유용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간단히 책 요약을 해봤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